결국에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뉴스공장 청와대 비보도 합의 파기로 한 달 출입 정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뉴스공장이 청와대가 비보도 전제로 진행한 기자 간담회 내용을 방송에서 언급해 한 달간의 출입 정지를 받게 됐다. 청와대는 뉴스공장 출입 기자에 대해 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한 달간의 출입 정지를 결정했다. 뉴스공장 출입 기자가 출입 정지를 당하는 거지만 이거는 박형광 기자,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박형광 기자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정보 보고를 했을 뿐일 거고, 그 내용이 그대로 전파를 탄 건 사실 이 비공개 간담회 내용을 아무렇지 않게 언급한 해당 인물의 책임이 있는 거죠. 앞서 뉴스공장의 김호준 진행자는 지난 1일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비공개 기자 간담회 내용을 발언했다. 뉴스공장 측은 이후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 뉴스공장은 지난 2월에도 진행자가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관련한 엠바고를 파기해 출입정지 2주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렇게 기사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고요. 일단 좀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뉴미디어 언론사가 대한 언론은 아닙니다. 그냥 언론사죠. 근데 뉴미디어 언론사에서 지금 이제 뉴미디어 풀단도 9개까지 꾸려져서 레거시 언론사들과 동등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는데 오히려 그런 기회를 준 이재명 정부와 국민주권 정부가 좀 머쓱해질 만한 일이 어디에서 발생했다? 뉴미디어 쪽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사실은 보도가 된 것만 놓고 보면 벌써 뉴스공장은 상습적이 된 거죠. 뭐 한 번만 잘못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지금 실책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중한테는 어떻게 인식되느냐? 실력이 반복되면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고 인식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이 또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저는 뭐 이런 김어준 공장장의 실수가 의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넘겨짚고 싶진 않다는 얘기고요. 다만 이건 대중들이 이건 해당 매체의 실력이구나 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제가 더 불쾌한 건 재래식 언론사라고 비판을 했던 레거시 언론인들과 기성 언론들에게 뉴스공장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 불쾌합니다. 뉴스공장은 뉴미디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매체일 거고요. 조중동 3개를 합쳐도 뉴스공장의 영향력에 비비지 못할 겁니다. 이제는 오히려 레거시 언론사들의 영향력이 떨어져 있어서요. 뉴미디어 언론사인 뉴스공장의 그 영향력은 막강하고 대한민국 탑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수년간, 거의 뭐 우리가 얘기하길 한 20년은 됐을 거예요. 나는 꼼수다 2절까지 가보면 거의 한 20년이란 기간 동안 뭐 저를 포함하여 많은 언론인들이 레거시 언론사들은 똥간이고 재래 언론이고 재활용 불가능하다 막 이런 식의 험한 비판까지 했었는데, 정작 이번 정부 들어서 지금 실책을 반복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 뉴미디어 언론사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언론사가 이런 실수를 연속적으로 범하고 있다. 이거는 결국 그들, 재래 언론사에게 명분을 주는 거죠. 레거시 언론사들과 기성 언론들이 얼마나 여길 비웃겠습니까? 솔직히 쪽팔린 일이죠. 쪽팔리면 쪽팔렸다고 하면 되고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징계는 징계대로 받으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특유의 어떤 오만함이 또 발생되면 안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아니 과거에 SBS는 엠바고 파기한 적 없어? MBC는 없을 것 같아? 조중동은 엠바고를 파기한 적이 없나? 재래 언론사들은 걔네들은 청와대의 비보도 간담회라든지 엠바고 일정을 파기한 적은 없나? 근데 걔네들이 사과하는 거 봤어? 우리도 사과 안 해. 재래 언론이 사과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사과해야 돼? 제가 넘겨짚자면, 뇌피셜을 좀 돌려보자면, 뉴미디어 언론이라 자칭하며 활동하시는 기자님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강하게 깔려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내가 언론사도 아닌데 내가 유튜브에서 얘기하다 좀 틀릴 수 있지. 그러면 언론사는 사과하나? 나는 심지어 언론사 등록도 안 한 건데 내가 왜 구독자들한테 사과하고 내가 내 대가리를 박아야 돼? 내가 내가 뉴미디어 언론사야? 내가 레거시 언론이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게 아니라고 봐요. 의견과 주장은 다를 수 있죠. 팩트는 다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도, 도덕 윤리의 어떤 기준, 구독자들의 따끔한 지적, 그걸 좀 겸허해져야죠. 저 같은 인간도 방송하다가 뭔가 틀리게 얘기한 건 없나? 또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혹시나 누가 그게 틀린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다시 찾아보고 정정하고 하는데, 왜 우리 선배님들은 다 그러시지 않을까? 선배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고 나보다 잘났고 박영식 따위가 뭐가 되느냐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저보다 훨씬 형들, 나보다 경험이 많은 언론계 선배들, 이런 사람들은 왜 대체 자신의 실수에 너무 관대한 걸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정정할 거 있으면 정정하고,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인정할 거 있으면 인정하고, 그게 어렵나? 그거 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이 얘기가 어떤 특정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까? 박영식이 아침부터 이 이야기를 진득하게 하면 김어준을 때려서 내가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때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은 게임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런 건 못 느끼셨어요? 1등이어서의 문제가 아니고, 강한 영향력이 있어서의 문제도 아니고, 그가 김어준이어서의 문제도 아니죠. 뉴스 공장이어서의 문제도 아니죠. 현타가 오기 때문이죠. 뉴미디어가 더 잘 돼서 저 레거시 언론 좀 씹어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나 같은 사람이 현타가 온다 이겁니다. 왜 레거시 언론한테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쪽팔리다 이거죠.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사안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사안을 꼭 이렇게 베베 꼬아서 보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댓글 남긴단 말이야? 너 김어준 패가지고 너 돈 벌라 그러지. 야, 임마! 자식들이. 구독자 안 늘어나는 거 봐, 이 자식들아! 내가 임마! 그런 사람들 많은 유튜브 채널 가서 말이야, 욕을 바가지로 쳐먹어도 내가 불평불만을 안 하는데, 이씨. 귀를 열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못 했음.
이거면 되는 거다.